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또 방통위원장 탄핵이냐.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뭐 온갖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온갖 황당한 짓들을 지금 저 정복 주사파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저 정복 주사파들의 방송 장악 음모입니다. 여기에는 저 이준석이 세력까지 포함한 이른바 야 7당이 전부 손을 모았어요. 야 7당은 어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내에 언론개혁 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켰는데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이사진 추천권을 정복 주사파 세력이 다수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뭐 법률적 조항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그 사장, 이사회, 이사장들을 정복 주사파들이 다 장악하겠다 이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방송상법을 이미 지난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한 바가 있어요. 이걸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준석이 세력까지 합쳐서 야 7당이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고 어제 일종의 결의대회 같은 걸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 방송상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현재 KBS, MBC, EBS의 이사회 정원이 9명에서 11명인데 이거를 21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늘리는 10명 가까운 이 숫자를 어디서 채우냐? 국회, 학계,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그러니까 민원연이라든지 뭐 무슨 언노련이라든지 이런 그 정복주사파들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방송계, 언론계 단체, 시청자 단체들한테 이 몫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사회 다수파가 정복주사파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의원 74명이 발의한 방송 3법, 이거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은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하면 공포 후 석 달 후에 뭐가 실행이 된다든지 하는 경과 규정을 둡니다. 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니까 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법 공포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방송 3법만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순간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법안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급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할까? 8월 달이 문제입니다. 8월 달에 MBC 대주주 박문진이요.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KBS 이사진 임기가 종료되거든요. 8월 달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지금의 방송법에 따르면 집권 세력이 다소라도 유리하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KBS의 이사진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월에 이 범여권에게 다소라도 유리하게 이사진이 구성되기 전에 이 법을 밀어붙여서 바로 공표 발효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장악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원구성도 하기 전에 야 7당이 모여서 출범식을 한 겁니다. 이 출범식에는 지금 각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는 언노령 민노총 소속의 언노련 내 위원장들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밥그릇 지키기, 자기 그릇 지키기에 사활을 건 투쟁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결집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한 사람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박민 KBS 사장입니다. 이 자들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그리고 박민 KBS 사장 등 언론 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원장은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탄핵은 대통령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절차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200석까지 필요 없습니다. 과반으로 탄핵을 시켜요. 탄핵되면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 하는데 한 150일 걸리잖아요.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일단 국회에서 과반으로 탄핵을 해버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상민은 장관 직무 정지가 돼요. 사표도 못 내요. 그냥 그 상태에서 딱 얼음땡처럼 얼어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160일 가까이 가서 헌재에서 기각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그렇게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김홍일 방통위원장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 이 협박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자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게 진짜 좌파들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해버리면 그 순간 사표도 못 내고 얼음땡이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거거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먼저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다시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놓으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거다. 그러면 박문진 이사회 구성, KBS 이사회 구성도 방통위가 이렇게 사실상 업무가 마비가 되면 진행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속셈들입니다. 그 다음에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방심위원장은 이제 임기가 7월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국정조사. 국회 불러다가 모욕 주겠다는 거예요.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모욕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도 당한 게 원해서 분해서 그런지 모욕 주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 7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디어 특위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시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치스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여론 조작도 가능케 하는 반헌법,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렇게 강력 성토했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출범식의 현장 분위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대략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전해드린 대로 야7당이 국회에서 모였어요. 언론 탄압 저지. 말은 언론 탄압 저지예요. 누가 도대체 언론을 탄압할 힘이나 있습니까 지금.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그래서 방송 3법 2법 이건 발의했어요. 74명 이름으로. 그다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이 출범식에는 언론노조, 좌파 방송노조위원장들 전원 참석했습니다. 어제 야7당 행사, 이거 KBS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가 빗발쳤죠. KBS 사장은 박민 사장이니까 박민 사장에 대해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강력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제정신이냐. 자,
오늘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은 지금 정복 주사파들이 야7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언론의 지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불리한 언론 지형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언론 활동은 해야 됩니다. 불리하다고 완전히 포기할 겁니까?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그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알고 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언론 활동을 해나가는 자유파의 전사들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가 언론 지형도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했고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언론 지형 속에서라도 제대로 자유파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 활동가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야7당과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이는 방송 3법을 비롯한 언론 지형을 완전히 종북 주사파한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기울게 하는 이런 시도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언론을 회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언론 지형 속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언론 활동가들의 활동도 중요해요. 매 사안마다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당 대변인 논평도 나오고 원내 대변인 논평도 나오고 뭐 나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데 그 대변인 논평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주요 뉴스가 되지는 못합니다. 주요 뉴스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뉴스메이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뉴스메이커. 정치판에서 뉴스메이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빅마우스들. 목소리 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권주자, 당권주자, 당 지도부들이에요. 대변인이 100번 논평하는 것보다 대권주자가 한마디 할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커요.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자세하게 다뤄줍니다. 당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당권 주자들,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이런 사람들의 한마디가 이 공정전에 있어서는 임팩트가 크고 효과가 커요. 최근에만 해도 보십시오. 하루에도 여러 수십 개씩 당 대변인 논평, 원내 대변인 논평이 나오지만 그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나경원이가 한마디 해. 뭐 안철수가 한마디 해. 오세훈이가 한마디 해. 김태흠이가 한마디 해. 홍준표가 한마디 해. 이러면 거의 모든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룹니다. 적어도 정치면의 주요 뉴스로 다뤄요. 저는 언론 지형을 다시 균형 있게 회복시키는 일과 동시에 이렇게 언론 활동에 대한 주요 정치인들의 경각심을 제가 강력하게 좀 촉구하는 겁니다. 언론 지형의 정상화와 동시에 더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종북 주사파와의 공정전, 미디어 정치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